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종욱입니다. 앞서 두 분의 교수님께서 학술 정보 서비스의 방향에 대해서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대학도서관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이 대학 연구 경쟁력에 있어서 대학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 전자자원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고, 이 첫 번째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캐리스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연구팀이 연구 과제를 수행했고, 그 연구 과제의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은 이 4번하고 5번 부분은 올해 2020년 대학 도서관 통계 분석을 저희 연구팀에서 수행하고 있고, 그 연구 수행의 일부 결과를 선생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대학 도서관 통계 분석이 가능한 것은 이 교육부의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도서관 실태 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고, 그 실태 조사의 결과물이 학술정보 통계 시스템인 R인포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년 이상의 대학 도서관 통계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어 이제 이 대학 도서관 통계 데이터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대학 도서관 통계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이 대학 도서관의 현황이나 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정책이나 전략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대학 도서관 통계와 대학의 그런 성과 지표의 관계 분석을 통해서 대학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는 이 학술정보 통계 시스템인 R인포의 통계 지표가 구성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 크게는 6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 및 구독 자료, 시설, 인적 자원, 예산 및 결산, 이용 및 이용자, 전자 서비스, 그리고 이 세부 지표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그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아마 개별 대학 도서관의 이 통계 조사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런 세부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R인포 대학 도서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는 작년 하반기에 이 대학 도서관과 대학 연구 경쟁력 간의 관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대학 도서관이 대학의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핵심 기본 시설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편이고, 그럼에 따라서 이 대학 도서관이 대학의 연구 경쟁력에 그런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좀 분석해서 대학 도서관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희의 이 대학 연구 경쟁력 지표는 이 대학별 SCI, 지금은 SCI2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SCI와 SSCI 논문 수와 피인용 수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대학 도서관 통계 지표와 연구 경쟁력 관계 분석 대상은 이 R인포 대학 가운데 116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R인포에는 상당히 많은 세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 지표들 가운데 핵심 통계 지표를 식별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따라서 저희는 이 라쏘 회귀 분석과 일반화된 선형 혼합 모형을 적용해서 이 대학 도서관과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간의 관련성이 높은 핵심 통계 지표를 식별했고, 그러한 핵심 통계 지표와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간의 관련성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대학 도서관 핵심 통계 지표와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러한 인과관계 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것이 이 고정효과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정효과 모형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대학 간의 이 투입량, 통계지표 투입량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투입량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 대학의 연구 경쟁력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를 분석을 해서 이런 인과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대학 도서관 핵심 통계 지표입니다. 이 SCI 논문 수 기반 그리고 피인용 수 기반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각 영역별로 이 핵심되는 그런 지표들을 식별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자저널 및 웹TV 패키지 수나 또 도서관 직원 수, 자료 구입비, 그리고 참고 서비스 제공 건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학 도서관 통계 지표와 대학 연구 경쟁력 간의 그런 상관관계, 관련성 분석에서는 보시는 화면에서 주황색으로 음영 처리된 부분이 의미가 있는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SCI 논문 피인용수 기준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 핵심 지표 가운데 전자저널 및 웹TV 패키지 수나 도서관 건물 연면적, 그리고 도서관 직원 수, 자료 구입비, 이러한 음영 처리되어 있는 지표들이 이 대학 연구 경쟁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인과성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이런 도서자료 책수나 전자저널 및 웹TV 패키지 수, 또 이북 종수 등과처럼 여기에 이제 음영 처리된 지표들의 그런 투입량을 늘렸을 때 대학의 연구 경쟁력, 즉 대학의 논문 수와 대학의 그 피인용 수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저널 및 웹TV 패키지 수와 자료 구입비, 대학원생 대출 책수, 원문 복사 신청 건수, 이용자 교육 참가자 수는 그런 대학의 어떤 논문의 어떤 피인용 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을 하면은 먼저 SCI급 논문 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대학 도서관 통계 지표로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지표들이 식별이 되었고, 그리고 이 피인용 수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통계 지표로는 아래의 지표들이 식별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 대학 도서관 통계 지표와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을 했는데, 여기 보이는 이런 지표들이 대학의 이 논문 수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5가지 지표는 투입량을 늘렸을 때 대학의 SCI급 논문 피인용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대학의 통계 지표 가운데 전자저널 및 웹TV 패키지 수와 자료 구입비, 그리고 대학원생 대출 책수는 SCI급 논문 수와 피인용 수를 함께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지표들로 식별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대학 도서관의 전자자원에 대한 그런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대학 도서관의 전자자원의 그런 투입 예산의 가치 모형을 개발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투자 수익률 계산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선행 연구와 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 대학 도서관 전자자원 투자 수익률 계산식을 만들었고, 살펴보시면은 먼저 대학 도서관 전자자원의 투자에 대한 부분은 여기 도서관 전자자원 결산입니다. 네, 결산액이고, 그리고 수익은 교회 연구비 수주에 있어서 도서관 전자자원의 기여도를 수익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대학별 교회 연구비에 교회 연구과제 수주에 있어서 참고 문헌 인용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도서관 전자자원을 통해서 참고 문헌을 입수하는 비율을 곱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전자자원 투자 수익률 산출에 필요한 이 데이터들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연구비라던가, 그리고 교회 연구과제 수주의 참고 문헌이 인용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도서관 전자자원 그런 결산액이 필요한데, 이 도서관 전자자료 구입비는 아린포에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수집이 되어 있고, 대학별 교회 연구비 수주액은 대학 공시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연구과제 수주의 참고 문헌 인용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도서관 전자자원을 통해 참고 문헌을 입수하는 비율은 저희가 특별히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대학 도서관 전자자원의 연구 경쟁력 영향력 인식 조사를 실시했고, 또 투자 수익률 계산을 위한 데이터 확보를 하고자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최근 2년간, 여기서는 2017년, 18년
연구 책임자로서 교회 연구비를 수주한 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은 작년 12월에 이루어졌고 총 만여 명에게 이 온라인 설문을 발송을 해서 설문 응답을 완료한 응답자의 수는 약 총 379명입니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시면은 10명 이상이 참여한 대학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뭐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경북대학교, 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내의 주요 대학에서 많은 참여를 해주셨고, 또 참여자들의 이 대부분이 약 84%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 정교수님의 그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연구 학문 분야로는 이공계열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이 주요 설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은 먼저 교회 연구비 수주 시에 참고 문헌 인용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전체 응답자의 약 9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연구비 수주에 있어 이런 학술지 논문이나 도서 등의 참고 문헌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평균은 47.6%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교회 연구비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 시에 이런 참고 문헌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귀하의 이 소속 대학 도서관 전자자원을 통해서 입수하는 자료의 비율은 전체의 몇 %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69.4%.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연구비 수주를 위해서 제안서를 작성할 때 한 약 10편의 논문을 인용한다고 하면 7편은 소속된 도서관의 전자자원을 통해서 입수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대학도서관 전자자원의 이 연구 경쟁력, 영향력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학도서관 전자자원은 연구 경쟁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연구 수행에 있어서 대학도서관 전자자원은 이런 자료에 대한 접근성 측면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응답을 해주셨고, 대학도서관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비율로 언급된 것이 이 전자저널과 웹DB 구독의 확대이고, 두 번째가 연구 지원 서비스의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 국내 116개 대학을 기준으로 전자자원의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투자 수익률 식에 저희가 입수한 데이터를 넣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먼저 교회 연구비 수주 총액에 대해서는 이 대학 공시 데이터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외국 연구비를 모두 합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 연구비 수주에 있어서 대학도서관 전자자원의 기여도는 교회 연구비 수주 시의 참고 문헌의 기여도에 교회 연구비 제안서 작성 시 대학도서관 전자자원을 통한 참고 문헌 입수 비율을 곱해줘서 33%를 활용했습니다. 대학도서관 전자자원 결산액은 아린포에 구축되어 있는 전자저널 구입비, 웹DB, 그리고 기타 전자자료 구입비를 모두 합한 값입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전자자원의 투자 수익률을 산출한 결과 2017-18년 기준으로 전자자료 구입을 위한 1원의 비용 지출당 해당 대학이 교회 연구비 수주를 통해 창출하는 수익의 비율은 평균 투자 수익률은 9.48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대학도서관 전자자원 구입을 위해 1,000원의 비용을 지출하면 해당 전자자원이 약 9,481원의 교회 연구비 수주를 통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저희가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용역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해당 용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온 일부 결과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학도서관 주요 지표의 변화로서 최근 10년간 주요 지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 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기준으로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 수는 73책입니다.
2011년부터 연간 약 2.3책 정도 증가해서 2020년에 73책으로 왔고, 특히 이 2016년에서 2017년에 이 4책이 증가한 것이 가장 많고, 그 이후에는 다소 감소해서 3책 그리고 3책, 2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책 수는 이제 크게 구입과 기증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구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2017년과 18년에 연간 증가책 수가 2책이었고,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이 되면서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재학생 1인당 도서관 건물 연면적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재학생 1인당 건물 연면적은 약 1.2제곱미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2014년에 소폭 증가했고, 또 2016년에 조금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요 지표의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저희 연구팀에서 생각하는 이러한 그 증가 이유는 실질적인 도서관 어떤 신축이나 확장이라기보다는 어떤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서 이런 도서관 건물 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도서관 직원 수입니다. 2013년에 전체 도서관 직원 수가 3,683명 정도로 정점을 기록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11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는 10%, 약 12% 정도 감소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4년제 대학의 이 도서관 직원 수가 감소하는 것이 두드러지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019년에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2020년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서관 직원 1인당 직무 관련 교육 훈련 시간을 살펴보시면 최근 6년간의 그런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이 직무 관련 교육 훈련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문대학의 이 도서관 직원 1인당 직무 관련 교육 훈련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 훈련 시간의 증가의 이유로는 아마도 이 2016년에 이 교육부와 캐리스의 대학 도서관 시범 평가가 실시되면서 이런 훈련 시간이 증가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총결산 대비 자료 구입비 비율입니다. 전체적으로 2012년에서 13년이 될 때 다소 감소한 후에 전체 총결산 대비 0.8%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2015년에 다소 비율이 낮아졌고, 그리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019년에 다소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재학생 1인당 자료 구입비입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약 11만 7천 원 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그리고 2020년에는 소폭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11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는 재학생 1인당 자료 구입비가 10%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동일한 기간 내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이러한 그 증가는 어떻게 실질적으로는 이 재학생 1인당 자료 구입비가 감소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자료 구입비 가운데 전자자료 구입비 비율입니다. 전자자료 구입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이 특징이고, 특히 4년제 대학은 이 전체 그 변화와 유사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전자자료 구입비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 전자자료 구입비 가운데 전자저널 구입비 비율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전자자료 구입비 가운데 전자저널 구입비 비율이 71%, 72% 정도를 보이고 있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015년을 기점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자자료 구입비 가운데 웹DB 구입비 비율을 살펴보시면 특히 여기서도 전문대학에서 이 웹DB 구입비 비율이 전체 전자자료 구입비 비 가운데 웹DB 구입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23%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전자자료 구입비 비율입니다. 이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앞서 전자저널 구입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웹DB 구입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이 기타 전자자료 구입비 비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년제 대학에서는 이 전체 전자자료 구입비 가운데 기타 전자자료 구입비 비율이 약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학생 1인당 대출 도서 수입니다. 2011년에 재학생 1인당 대출 도서 수가 9.6책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8.3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3책이었는데 2020년이 되니까 이제 4책으로 한 50% 가까이 감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4년제 대학에서 재학생 1인당 대출 도서 책 수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전문대학은 2012년에 다소 감소한 후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 재학생 1인당 연간 이용교육 참가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 전문대학에서 재학생 1인당 연간 이용교육 참가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재학생 1인당 홈페이지 접속 건수입니다. 특히 이 홈페이지 접속 건수는 2013년에 급격히 감소하고 그리고 2016년과 비교해서 2020년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1인당 상용 DB 이용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은 2012년과 그리고 2019년에 다소 감소한 것이 특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실무자 선생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더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나라 대학 도서관 지표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북미 대학의 비교 그리고 우리나라와 영국 대학 도서관의 그런 통계 지표를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북미 대학과의 비교에 있어서 저희는 2020년 대학 도서관 통계와 미국 ARL 2017-2018 통계와의 비교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 ARL 통계에 참여하는 북미 대학의 수는 116개입니다. 미국 전체 대학 수가 약 4천여 개 된다고 봤을 때 한 3% 정도 되는 비율이고 따라서 저희가 비교 대상으로 잡은 것은 지금까지 이 비교 대상으로 잡아왔던 저희는 통계 항목별 국내 상위 20권 대학 평균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비교 대상이 된 지표들은 다음과 같고 다음으로 영국 대학과의 비교에 있어서 저희 2020년 대학 도서관 통계와 그리고 2020년에 발행된 이 스코눌 영국 대학 도서관 통계가 수록되어 있는 스코눌 2018-2019와의 비교를 실시했습니다. 스코눌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대학은 165개로 이것은 영국 대학의 약 80%가 넘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비교 대상이 된 국내 대학은 2020년 대학 도서관 통계 조사에 참여한 국내 전체 대학 393개 교입니다. 여기서 기능대학과 기타 대학은 제외한 것이고요. 비교 대상이 된 통계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비교 가능한 지표 가운데 주요 통계 지표 간의 그런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장 도서 수입니다. ARL 회원교와 국내 상위 20권 대학 간의 평균 도서 수를 살펴보시면 국내 대학이 약 340만 권 정도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학생 1인당 평균 도서 수는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과 영국
대학을 비교하면은 그 차이는 다소 줄어듭니다. 영국 대학이 평균 도서수가 56만 권, 국내 393개 대학이 44만 권 정도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재학생 1인당 평균 도서수로 봤을 때 국내 대학이 영국 대학보다 그 수치가 높다는 겁니다. 영국 대학의 경우에는 이 평균 재학생 수가 국내 대학보다 훨씬 많다 보니 이 재학생 1인당 평균 도서수는 국내 대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도서관 직원 수입니다. ARL 회원교에 비해서 국내 상위 20개 교는 약 한 4배 정도 도서관 수가 직원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학생 1000명당 평균 도서관 직원 수를 살펴보시더라도 한 4배 정도 ARL 회원교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대학과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서는 약 평균 도서관 직원 수는 이제 영국 대학이 8배 더 많았고 재학생 1000명당 평균 도서관 직원 수에서는 영국 대학이 한국 대학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봉사 대상자 수입니다. 여기서 봉사 대상자라고 함은 재학생이나 교수, 교직원 그리고 기타 이용자를 모두 포함한 그런 수치입니다. ARL 회원교가 국내 상위 20권 대학보다 봉사 대상자 수가 많고 그리고 영국 대학이 국내 대학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도서관 직원 수에 있어서 ARL 회원교나 영국 대학에 비해 국내 대학은 워낙 적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 1인당 평균 봉사 대상자 수는 국내 대학이 훨씬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구입비입니다. 이 평균 자료 구입비를 먼저 ARL 회원교를 살펴보시면은 평균 자료 구입비가 한 160억 정도이고 국내 상위 20권 대학이 한 50억 정도입니다.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1인당 평균 자료 구입비를 보더라도 국내 대학이 이 북미 대학보다 한 3배 정도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 전체와 또 영국 대학 전체의 비교를 해본 결과 국내 대학은 약 6억 3천만 원 정도의 평균 자료 구입비를 가지고 있고 영국 대학은 한 35억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1인당 평균 자료 구입비를 보시더라도 영국 대학에 비해서 국내 대학이 약 3분의 1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상호 협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상호 대차 신청 건수입니다. 이 북미 대학이나 영국 대학에 비해 이 평균 상호 대차 신청 건수가 매우 저조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재학생 1인당 평균 상호 대차 신청 건수도 저조한 편입니다. 여기서는 국내 대학과 북미 대학만 비교한 그런 지표입니다. 이용자 교육 횟수와 교육 참가자 수를 북미 대학과 국내 상위 20개 교와 비교해 본 결과 이 북미 대학이 국내 상위 20권 대학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 4배에서 5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대학과 영국 대학을 비교한 지표입니다. 도서관 건물 연면적과 열람석 수입니다. 평균 도서관 건물 연면적은 영국 대학이 국내 대학보다 다소 높으나 오히려 재학생 1인당 평균 도서관 건물 연면적은 국내 대학이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대학의 재학생 수가 더 많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차이는 도서관 열람석 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영국 대학이 국내 대학보다 도서관 열람석 수는 많으나 재학생 1000명당 평균 도서관 열람석 수는 오히려 국내 대학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대학 도서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대학 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어떤 대학 도서관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대학과 대학 도서관의 정책 수립에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대학 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이 대학 도서관의 주요 지표들에 대한 투입을 늘리면은 대학의 연구 생산성과 영향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대학 도서관 전자자원의 그런 경제적 가치가 약
평균 투자 수익률이 9.48, 다시 말해서 1,000원의 비용을 지출하면은 약 9,481원의 교회 연구비 수주를 통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대학 도서관 주요 통계 지표 변화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대학 도서관 전반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 소장 자료 확충이나 시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도서 대출 빈도가 감소하는 반면 전자 서비스 이용과 이용 교육 참가자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도서관이 더 이상 책을 빌리는 그런 기관보다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전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 이용 행태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직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1인당 교육 훈련 시간은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었고, 재학생 1인당 자료 구입비는 소폭 증가했으나 그런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구입비 가운데는 전자 자료 구입비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북미와 영국 대학 도서관과의 종합적인 비교를 한 결과 특히 이 국내 대학 도서관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크게는 두 영역입니다. 첫 번째가 도서관 직원 수이고 두 번째가 자료 구입비입니다. 도서관 직원 수는 현재에 비해서 약 3배에서 4배 정도 확충이 필요하고, 자료 구입비는 약 두세 배 정도 증가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 상호 대차는 약 7배에서 8배 증가가 있어야 되고, 이용자 교육 횟수나 참가자 수는 한 4-5배 증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도서관 상호 대차나 그리고 이용 교육 부문은 어떻게 보면은 도서관 직원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는 부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 대학 도서관 통계 분석을 통한 대학 도서관 현황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